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4월에 중국 가잖아요. 네. 그리고 새해 들어서 이번에 첫 전화 통화했다고 했는데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것도 하지 않았을까 네. 싶고요. 어쨌든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고 또 국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약간 상의를 한 게 맞다. 전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앞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하기 전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먼저 영상으로 회담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 러시아산과 이란산 원유를 쓰지 말고 예. 미국산 좀 쓰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시 주석이 러시아 측에 먼저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좀 쓸 것 같다, 좀 줄일 것 같다 이런 얘기 했을 것으로 보이고 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시 주석과 내가 통화를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이나 뭐 국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중국 쪽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중국은 대만이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 측에 뭔가 우호적으로 행동하는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데 네. 미국이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무기를 팔고 있거든요. 예. 일종의 이제 견제가 되는 건데 시 주석이 통하면서 그 문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라라고 무기 파는 말했고, 거? 네,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이 대만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잘 알고 있다라고 화답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미국산 농산물을 좀 더 수입해달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국 쪽에서 미국산 대두를 좀 더 많이 수입하기 결정했고 또 말씀인 것처럼 미국산 원유, 천연가스를 수입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사실은 베네수엘라의 원유를 또 중국이 수입했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하는 여러 가지 제재를 중국도 좀 동참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외신들 얘기는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일방주의로 이 국제 질서를 흔들다 보니까 예. 반사이익으로 중국이 굉장히 좀 점잖아 보이고 그러게요. 민주적인 국가의 지도자처럼 예. 보이고 네. 그리고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미국 언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본에서는 통일교와 정치권의 유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베 전 총리가 목숨을 잃은 데에도 이 통일교 관련 네. 문제가 있었는데 통일교에 대한 법원의 해산 명령 효력 여부가 다음 달 초에 일본에서 가려질 예정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명칭이 통일교였다가 바뀌었습니다.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뭐 가정연합 줄여서 부르는데요. 예. 도쿄 고등법원이 다음 달 4일쯤에 이 가정연합에 즉시 항고 청구에 따른 재판에서 청구를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 도쿄 지방법원에서 가정연합에 대해서 해산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정연합이 이걸 항고를 한 것이고요. 도쿄 고등법원이 이걸 가지고 진짜 해산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건데 고등재판소가 해산을 결정하게 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효력이 발생하면은 교단의 청산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법원이 신청한 청산인의 교단 재산을 조사하고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 지방법원이 작년 3월 달에 문부각성이 제기한 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 청구서를 받아서 해산 명령을 했고 근데 이제 가정연합이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서 고등법원에 항소를 한 셈인데요. 예. 재판부에서 말한 것은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일본에서 1,500명이 넘고 피해 금액이 204억 원으로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이 종교재단을 없애야 된다라고 해산 명령을 내린 건데 일본의 종교법인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령을 위반해서 현저하게 공공복지를 해치는 행위가 있거나 또는 종교단체 목적에서 벗어나서 일탈행위란 그 종교법에 대해서 법원이 해산 명령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예. 지금까지 해산 명령으로 해산이 확정된 종교단체가 2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도쿄 지하철 살인가스 테러 했었던 네. 옴진리교 거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예. 여기는 사실 형사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 해산이 된 건데 가정연합은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법에 위반돼서 이제 해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신흥 종교입니다. 네네. 일본에서 특히 좀 확장세가 많았는데 그러게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일본 사람들의 그런 약간 부채감, 죄책감 이런 것들 이용해서 아. 돈을 많이 내면 괜찮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엄청 많이 냈고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죽음으로 몰고 갔었던 그 데스야 이 예. 남성이 자기 어머니가 집에 있는 재산을 거의 다 팔다시피 해서 그 이제 말씀드렸던 통일교회 재산을 갖다 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났다라면서 그 책임을 정치권에 물으면서 네. 아베 신조 총리를 이제 해치게 된 겁니다. 예. 나라 안팎으로 통일교 얘기가 많이 나오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자,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우리 국민에게도 피해를 준 사람들 많이 뭐 붙잡혔는데 네. 이제 화면을 하나 보시죠. 태국군이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내부 모습을 공개한 건데 네, 뭔가 약간의 그 뭐 그럴듯한 세트장 같은 느낌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저게 이제 경찰서를 그대로 세트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예. 설치를 해둔 거라고 하는데요. 지금 저렇게- 지금 그 요 네. 상황은 브라질 경찰서인 척 뒤 네. 배경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통화로 속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호주 경찰인 척,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싱가포르 경찰인 척, 네. 그 다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구조를. 그러니까 요즘에 다들 이제 영상 통화를 하니까 예. 이제 사실 그 전까지는 이제 전화로만 그냥 했었을 때는 예. 약간 속이기가 좀 쉬웠던 게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요즘 영상 통화를 하니까 직접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진짜처럼 경찰 제복도 갖다 놓고 그러니까요. 마크, 뭐 책상 다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무슨 영화 세트장처럼 저걸 만들어 놓고서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예. 여기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아. 국경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태국군이 이제 캄보디아와 이제 좀 부딪혔던 곳인데 거기를 태국군이 이제 점령하면서 안을 내부 들어봤더니 네. 저렇게 아주 똑같이 설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저거는 또 뒤에 무슨 은행인 척하고 네, 만들어 맞습니다. 놨더라고요. 또. 베트남 국영은행이 시중은행인데요. 예. 오리엔트은행도 똑같이 아. 만들어서 저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브라질 최소 7개 국가의 경찰서, 은행 등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 측에서 이 해당 국가들에게 조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 이렇게까지 똑같이 해놓고 하면 뭐 안 당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왜 사기 피해를 당해요라고 말하지만 예. 저렇게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영상 통화를 하게 되면은 속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태국군이 작년에 이제 교전을 하면서 캄보디아인이 여러 가지 그 사기 관련 시설들을 공격해서 무력화하는 그런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이탈리아에서 동계올림픽이 개막을 합니다. 네, 이미 맞습니다. 이제 컬링 경기는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오늘. 맞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올림픽 하면 메달 색깔에 따라서 또 포상금이 주어지기 그쵸. 때문에 맞아요. 메달 색깔을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데 네, 네. 미국 선수들은 이번에 메달 획득과 상관없이 그냥 출전만 해도 보너스를 받는다고요. 네. 이것은 예전에 파리 올림픽에 딱 그 우리나라 유니폼이 딱 이 네, 색깔이에요. 오늘 입고 저, 나오셨었죠. 네. 의상 굉장히 잘 어울리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월세전을 보도한 내용인데요. 미국의 그 자문사 대표가 자기가 돈을 내겠다라고 예. 말한 겁니다. 근데 미국은 금메달리스트에게 정부에서 주는 연금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렇군요. 올림픽위원회 주긴 하는데요. 미국 예. 올림픽위원회가. 근데 이건 정부 돈이 아니라 민간 지원받아서 금메달리스트에게 우리는 한 뭐 5천만 원 이제 이런 식으로 준다고 하는데요. 예. 사실 5천만 원 한 번 받고 예. 끝내기에는 네. 이 선수들이 평생 노력한 게 너무 아깝다 그래야 될까? 예, 좀 금전 네. 환산하기 그렇긴 합니다만 예, 좀 예. 그런데 그래서 이분이 이름은 로스 스티븐스 씨라고 예. 하는데요. 미국 올림픽위원회 측에 1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50억 원을 네.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와. 네. 그래서 이번에 출전한 모험들이야. 선수가 232명인데요. 1인당 20만 달러. 예. 그러니까 이제 환율 고려하면은 2억 8,500만 원, 2억 9천만 원 정도. 한 3억 정도를. 네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주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10만 달러는 올림픽 출전 전후 이후에 20년이 지난 선수이거나 또는 선수가 45세가 되는 지점에 주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 선수들이 이 정도 나이 되면은 운동을 못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10만 달러 주고 그리고 어. 나머지 10만 달러는 선수가 사망하고 나서 예. 유족들에게 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연금 느낌이네요.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당 2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얼마를 받으시나? 그러게 우리나라는 또 이제 색깔을 좀 네, 다르니까 맞아요. 예. 후원도 있고. 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이제 예. 금메달 같은 경우는 한 6,300만 원 정도 예. 보너스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 선수는 메달을 따면 군대를 가지 아, 않습니다. 그렇죠. 네, 가장 큰 특혜고 그리고 이제 지자체와 소속팀 그리고 후원 기업들이 따로 또 연금 형태로 또는 이제 보상금을 주기 때문에 예. 수령액이 좀 더 많아질 수가 있다고 하고요. 금메달을 따면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달
100만 원을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으로. 네, 그렇죠. 지급을 합니다. 근데 은메달과 동메달은 금액이 좀 줄고 10년간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요즘 뭐 암호화폐로 보너스를 준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고요. 독일도 포상금으로 금메달 같은 경우는 예. 3만 유로, 우리 돈으로 5,100만 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나라별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선수들에게 좀 위로금 같은 거죠. 그동안 그쵸. 노력한 거에 대한 위로금. 그만큼 노력했고 국민에게 기쁨을 그럼요. 주니까요. 네, 얼마나 맞습니다. 좋아요. 예. 이제 곧 동계올림픽이 시작이 되네요. 네. 이제 시작이 된 걸로 봐야죠. 컬링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다고 하니까요. 네, 예. 이제 개막식 좀 이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도 그 정치인들이 뭐 넥타이 어떻게 매느냐, 무슨 색깔 네. 매느냐 이거 관심 많잖아요. 색깔로 막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출신 뉴욕 시장 맘다니 시장의 네. 그 옷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나 보네요. 네, 원래 이제 무슬림이어서 화제가 됐었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젊은 시장이 뉴욕에 탄생하기 때문에 화제가 됐었는데 예. 최근에 미국 지역에 좋으십니다. 예. 네, 입고 있는 까만색 옷인데요. 저게 칼 하트라는 메이커라고 합니다. 메이커가. 네, 근데 저게 네. 뭐냐면은 고급 물론 좀 비싸긴 합니다. 지금 비싸긴 한데 원래는 철도나 건설 노동자들이 입는 그런 작업복입니다. 굉장히 튼튼한, 좀 무겁긴 한데 찢어지지 않고 굉장히 네네. 튼튼한 잠바인데요. 칼 한번 싹 해도 뭐 괜찮은 거. 네, 그런 굉장히 튼튼한 많이 옷입니다. 하죠. 근데 사실 이제 이게 원래 그런 작업복으로 만들어진 옷인데 이게 유행하면서 지금 약간 캐주얼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인데요. 예. 이 옷에 오른쪽 가슴 부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The City of the New York, 뉴욕시라는 글씨가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편에는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목 뒤쪽인데요. 네. 거기에 너무 큰 문제도 너무 작은 일도 없다. 이게 뭐냐면은 no problem too big, no task too small. 이게 그 민주당 경선에서 앤드류 코모 전 뉴욕지사와 붙었을 때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정치 거물과 붙어가지고 과연 이기겠느냐 싶었겠지만 이기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뭐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작은 문제도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문구인데 그걸 저렇게 옷 뒤쪽에 새겨 넣은 겁니다. 본인이 잔발 사서 본인이 새겨 넣었군요. 네, 그 이제 그 직접 해주시는 그런 이제 재봉사 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예. 저걸 한 건데요. 군대에서 막 오버로크 치듯이. 맞아요, 예, 오버로크 맞습니다. 저거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부인이 이렇게 코치를 그래요? 해준 거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인플루언서고 굉장히 네. 패션 감각이 뛰어난데 부인이 그 아트 비주얼 그러니까 약간 패션 쪽에 그런 전공하신 분이어가지고 예. 얘기해줬다고 하는데요. 사실 저 옷이 굉장히 화려하지 않지만 그러나 네. 딱 보더라도 그 장소에 맞는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패션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 그 빨간색 모자에 Make American Great Again 예. 이건 패션이라고 보기엔 너무 좀 직관적인데 조국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옷을 입었었고 그리고 뉴욕시를 대표하는 시장으로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 불어닥친 폭설이 굉장히 큰 문제이지만 해결 못할 것도 아니다. 예. 내가 이걸 좀 잘 해보겠다라는 정치적 메시지를 옷에 잘 담았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약간 세련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 네. 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절대 안 열리던데. 근데 엄청 열린 두드렸는데. 사례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통령 앞에서 이 말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취직이 됐다고요. 그래요? 네, 맞습니다. 파리 정치대학 사실 여기 굉장히 명문 대학입니다. 네. 시앙스포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 재학 중인 여대생이 프랑스 대통령실 엘리제궁에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인턴십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따냈냐? 어떻게 두드렸어요? 작년 10월 달에 파리에서 행사가 있었는데요. 그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왔었고 이 여학생이 그 행사장에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저 인턴십 찾고 있습니다. 네. 라고 말한 거죠. 대통령에게. 음. 그 대통령이 이력서 있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줘. 그래가지고 바로 줬다고 이렇게? 네, 바로 줬습니다. 우와. 그랬더니 이 여학생 한 말이 저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와. 라고 말한 거죠. 그랬더니 마크롱 대통령이 준비가 철저한 학생일세. 네. 그래가지고 받았고요. 그래서 연기 잘하시네요. 예. 면접을 해서 합격이 된 겁니다. 오. 그래서 이제 엘리제궁에서 곧 인턴십을 한다고 하는데요. 예. 근데 이 학생이 사실 이제 자기가 지방 출신이고 뭐 집이 그렇게 풍부한 그러니까 뭐 부유한 집은 아닌데 엘리제궁에서 뭐 인턴십하게 돼서 좀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근데 또 농담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직접 줬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것 때문에 또 다른 학생들이 그렇게 할까 봐. 대통령 나타나는 곳마다 이력서 들고 그쵸. 쫓아가는 거는 오. 좀
안 했으면 아, 좋겠다. 예, 그러네요. 예, 근데 어쨌든 정말 간절하고 네. 문을 두드리니까 준비가 또 된 상태에서 두드린 거죠. 그쵸. 예, 저처럼 안 된 상태 두드리면 계속 문제 박대 당합니다. 그 이제 자꾸 이제 실패와 이걸 반복하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네. 이 학생은 정말 준비된 인재였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월드니쇼 오늘 조윤주 외신 게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